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저희들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뭐와 뭐였죠? 장수하고 번호, 번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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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하고. 번호하고 장수하고, 예, 그 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의 그런 그 공간들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소, 아니, 번호, 그러니까 번호는 다른 걸로 이제 숫자로 할 수 있겠죠. 그 숫자와 그 다음에 그 숫자 장수 매칭될 수 있는 장소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국에 1200개의 그 지역을 갖다 그 넘버링을 한 건데, 1200개를 어떻게 다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1200개를 갖다가 결국에 반복되는 거 보면은 0에서부터 99번까지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99번까지 그 키워드, 해시태그를 알고 각 그 장소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 이제 서울 그 강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죠, 수도고. 그래서 서울을 보면은 워낙 이제 면적도 넓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라서 이 서울은 바로 여기 그냥 사각형으로 그려지네요. 이 부분이죠, 여기. 이게 뭘까요? 한강 예, 한강이에요.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쪽 밑에를 저기 강남, 그 다음에 위를 강북이라고 해요. 검색대로 예,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몇 개구로 돼 있다겠죠? 25개. 네, 25개구로 돼 있다고 했어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25개구인데 이 밑에 강남에는 몇 개구가 있다겠죠? 11개. 11개. 네, 11개구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강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동구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강서구까지. 자,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이잖아요. 우리가 음. 왼쪽, 오른쪽 할 때 어느 쪽을 더 우선순위예요? 오른쪽. 예, 오른쪽. 오른쪽에 치중하죠. 우리 이제 모든 그런 생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해요. 그러니까 동쪽부터 강동구부터 시작해갖고 강서구까지 이렇게 11개구가 있는데 이 11개구를 10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를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합친 음. 곳이 어디 어디라겠죠? 금천구. 청구하고 여기 그러고 금천구하고 그로구를 합쳤다 그랬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여기가 1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북은 그 14개 구예요. 이제 구도심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 구가 많아요. 그 많아갖고 얘네들을 또 10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그 다음에 네. 강북구하고 성북구, 한국구. 그 다음에 노원구하고 노원구. 중랑구, 중랑구. 어, 이렇게, 은평구하고 그리고 또 여기 마포구. 은평구하고 은평구하고 하고 마포구. 마포구. 예, 은평구하고 마포구는 어떻게 음마 기억하라고 아파트. 그러죠? 눈마 아파트. 네, 음마 음마 아파트 생각하시면 된다겠어요. 그냥 이 차자를 따면은 서울에 참 유명한 그 음마 아파트가 있잖아요. 강남에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네 개를 이제 묶다 보니까 강북도 10개구를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노원구하고 중랑구는 합쳐서 그냥 노원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0개구를 만들었어요. 이쪽도 10개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밑에 10개구를 지금 하나하나씩 그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음. 가장 기본이 되는 0에서부터 99번까지 이미 한 번 공부를 했어요. 해시태그만. 그리고 네. 이제 실제 장소를 이제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장소를 지금 강동구부터 시작해갖고 어디 하고 있죠? 지금 서초구. 그렇죠. 서초구 서초구예요. 서초구 하고 서초구를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서초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30에 39. 네, 30번에서부터 39번까지. 39번까지가 바로 서초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참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다시 반복하면 좋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꺼내 봤어요. 근데 이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밑에 남쪽, 위에 북쪽인데 남쪽은 11개구지만 10개를 했다. 그 다음 위에 북쪽은 14개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균형을 연습을 맞추느라고 10개구를 한다. 근데 어디 어디를 합쳤다 하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다음 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30번부터 39번까지 지금 공부를 했다고 그랬죠? 네. 네. 여기 마지막 먼저 좀 볼까요? 여기 좀 잠깐. 38번이 네. 번호가 38번 이 해시태그가 뭐죠? 38번. 네, 38선이에요. 네, 38선이라는 거를 갖고 있고, 근데 38선은 언제 생겼어요? 여기요. 6.25 53년 네, 7월 27일 날. 네, 아이고, 1953년 선생님. 7월 27일 날. 네, 탁월하십니다. 53년 7월 27일 날 정전을 한 게 된 거죠. 완전히 그냥 완전 그 전쟁을 끝냈으면 좋은데, 그냥 전쟁을 잠깐 멈춘 거예요.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을 이제 만든 거죠. 그때 만들어진 선이 바로 38선이에요. 그래서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갖고 지금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38선 하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38 하면은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38선을. 자,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 서초구에 실제 38번에 위치해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국정원이라고 했죠. 네, 국가정보원이에요. 국정원. 여기 NIS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을 봐도 좀 약간 딱딱하면서 좀 엄숙하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누가 국정원 직원인지 이거 전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 표시 안 나게 하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국정원에 원훈이죠. 우리가 학교 가면 교훈이 있듯이 이 원훈이 지금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고 음지예요, 음지. 음지에 있어요. 음지에서 일하고 어디를 지향한다? 지향한다. 양지를 어디를 지향한다. 양지를 양지. 지향한다. 음지에서, 음지를 그러니까 지향. 그늘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남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뭘 한다고요? 좋은, 밝은 곳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간첩 활동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색출하려니까 어떻게,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음지에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그 원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봤습니다. 이 국정원이 몇 번이라고요? 38번. 네, 38번. 네, 국정원하고 38선하고 조금 연상 되세요? 네. 네, 네. 어쨌든 북한에 관계된 방첩 활동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간첩들, 응?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어디 뭐야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막 접선해가지고 북한 사람들하고 거기서 접선해갖고 뭐 자금 같은 것도 건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 계속 그렇게 살기 어렵고 막 백성들이 그 이제 막 기아에 허덕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김정은은 막 그 뭐야 네? 핵을 막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한 번 발사하는 게 엄청난 돈이 든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어요. 이런 식의 저기 활동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접선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저기 뭐야, 핵 발사만 한 번만 안 해도 그 북한 주민들이 뭐 30 며칠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랬는데 그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은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로 됐다면 엄청난 나라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굉장한 그 잠재력이 있는 나라일 텐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 빨리 통일이 돼서 같이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지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요. 참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제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정말 세계 7위, 8위 하는 그런 위상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념 때문에 지금 국가 안으로도 그 이념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세대 차이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 나오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38번은 국가정보원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9라고 했어요. 39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삼국지예요. 삼국지. 예, 삼구죠, 삼구. 근데 삼국지 할 때 두 개의 기억만 빠뜨리면 삼구가 되죠. 네. 예, 예. 그래서 39 하면은 삼국지도 연상하시면 돼요. 또 뭐도 있냐면요. 39에 39 관계된, 쇼핑센터. 네, 네. 옥 선생님 너무 훌륭합니다. 네. 삼구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삼구 쇼핑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지금 우리 저기 많이 그 뭐라 할까 편의점 저기 하고 있는 데인데 그런 그 다이소? 휴게소랑 뭐랑 이렇게 연관돼서 하는 그 사업들 있죠. 우리 뭐 아, 저기 25시? 예, 25시 그 비슷한 거예요. CJ 홈쇼핑 들어보셨죠? CJ. 예. CJ가 바로 CJ. 삼구 쇼핑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CJ가요? 삼구 쇼핑의, 그러니까 CJ 전신이 삼구 쇼핑인 거예요. 그거가 그 CJ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CJ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하잖아요. 별입을 볼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요, 삼구 쇼핑도 기억을 해두세요. 삼구 쇼핑이 지금 뭐로 바뀌었다? CJ. 예, CJ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39번은 실제 위치한 장소는 어딜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놨죠? 서울 보이세요? 네, 만남의 서울 장소. 만남의 광장 휴게소예요. 우리가 그 서울 가서 이렇게 대전 내려올 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휴게소예요, 여기가. 휴게소. 예, 서울 그 만남의 광장 휴게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행 가는데 조금 뭐 물품이 미비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다시 챙겨가지고 이제 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갈 때 첫 번째, 아이고, 고소로 하겠네. 오타가 났네요. 고쳐야 되겠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바로 이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라는 거예요. 자,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몇 번이라고요? 39번. 39번. 어떻게 39번을 기억하세요? 삼국. 삼구 네, 쇼핑. 삼구 쇼핑도 생각하시고, 이 휴게소니까 삼구 CJ. 쇼핑이 연상이 되죠? 근데 네. 휴게소에서 또 뭐를 산 거예요? 뭐를 사서 볼까요? 네. 휴게소에 그거 팔라나 모르지만, 중국 하나가, 삼국시대에 오이츠호고 책을 휴게소에서 우리 주로 뭐를 사죠? 간식 같은 거 많이 사죠, 먹는 휴게소에서. 거죠. 예, 예. 간식 같은 걸 주로 사는데, 여기 휴게소는 간식도 팔지만 뭐도 팔아요? 삼국지 책 파는 거 아니야? 응? 삼국지 책. 뭐도 팔아요? 지금 누가 책? 뭐라고 저도 뭐라고 맞아. 하는 것 같은데? 네. 삼국지 책. 예, 그렇죠. 정원쌤 짱. 삼국지도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기르니까 그거 뭐 네. 삼국지 만화로 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읽으라고 그 휴게소에서 팔아요. 옛날에 왜 휴게소에서 파는 것들 많았잖아요. 뭐 썬데이 서울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간경향 뭐 이런 것들 아주 우리 옛적 얘기죠.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지금은 다 인터넷 세상으로 되니까 뭐든지 외부로 바뀌었잖아요. 웹 그러니까 다 휴대폰 보고 있지. 저희들 젊었을 적에는 어땠어요? 그런 주간지 봤잖아요. 응? 네. 주간 맞아요. 경향이라든지 뭐 썬데이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런 거가 맞아요. 휴게소에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네. 여기 휴게소는 뭘 판다고요? 삼국지를 팔아요. 판다고. 네, 삼국. 삼국지를 팔아요. 그래서 잠깐 삼국지 한 권 사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휴게소가 무슨 휴게소예요? 이름이? CJ로 CJ 바뀌었어요. 삼고 쇼핑. 네, CJ는 이제 그냥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삼구 쇼핑이에요. 삼구 네, 쇼핑. 삼구 쇼핑이니까 번호를 딱 삼구라고 기억하실 수 있죠. 네. 예, 삼구 쇼핑에서 뭐를 사왔다? 삼국지를 샀다. 삼국지를 샀다. 이제 여행 가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가볍게 읽으려고 삼구 쇼핑에서 삼국지를 산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강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0번부터 39번까지 지금 봤는데 여기 30번에서부터 39번까지가 어디 구라고요? 서초구. 예? 저구. 서초구. 예, 서초구예요, 서초구. 자, 우리 강남에 몇 개 구가 있다? 10개. 25개구가 있다. 강남에 아니, 강남에 강남에 11개구인데 10개구로 바꿨어요. 10개 구가 10개. 있다. 네. 자, 10개 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어디라겠어요? 한 군데만 딱 얘기하면? 강남구. 예, 강남구예요. 강남구는 제가 늘 얘기했죠.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 성함이 강남구라고. 강남. 네.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강남구가 있어요. 강남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20번부터 29번까지. 네, 옥선생님 잘하셨어요. 20번에서부터 29번까지가 29번. 강남구예요.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장소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강남구는 한국에서만 저기 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이. 그렇죠. 싸이. 싸이 때문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라도 강남 스타일은 타거든요.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아마 코로나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거예요. 그 강남 스타일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기 돼서 했는데 이제 어제로 이제 코로나 종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새로운 무슨 유행병들이 나오니까 참 걱정이에요. 어쨌든 강남구가 가장 핵심적인 곳이에요. 자, 그게 이제 제일 중앙인데 그래도 딱 한 군데는 거기지만 그래도 세 군데를 꼽는다면 강남에서 세 군데 가장 핵심 노른자리를 친다면 어디일까요? 서초, 송파구, 송파. 강남구, 서초구. 강남, 네, 연평, 네, 서초, 잘하셨어요. 송파, 강남. 네. 예, 송파구,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서초구.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세 개를 갖다 강남 3구라고 해요. 3구. 예, 엊그제 그 제가 뭐 종이로 된 신문을 안 보고 인터넷상으로 저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서초구 다음에가 동작구거든요. 동작구. 동작구에는 유명한 게 뭐 있을까요? 국립묘지, 그렇죠. 현충원이 네. 우리가 딱 뭐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동작구 하면 국립묘지 생각해요. 현충원. 그래서 거기가 40번대예요. 그런데 이제 동작구가 워낙 그 발전이 안 되고 뭐 그렇다 해서 거기 이제 막 재개발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들이 또 재개발하는 회사들이 내거는 게 있어요. 뭐라고 슬로건을 내거냐면 이제 서초구에 이어서 강남 4구로 들어간다. 강남 3구까지가 서초구였잖아요. 네. 그런데 동작구도 이제 강남의 그 핵심적인 위치인 강남 4구에 편입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주택 개발을 하고 부동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도 이제 그런 조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그 가격이 좀 상승되고 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도 이제 그 옆에 있다. 그래서 강남 3구 하면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초구. 강남구. 예, 그러면 다시 좀 복습할게요. 송파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송파구는 0번부터 9번까지. 응? 아니. 아니에요. 송파구는 10번부터 네, 맞아요. 10번부터 10번부터예요. 19번까지. 10번부터 19번까지. 예. 그 다음에 강남구는요? 강남구는 20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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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까지. 29번까지. 그리고
서초구는 30에서 39. 30에서 39번까지. 예.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0번부터 9번까지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들 거예요. 0번부터 9번까지는 어디예요? 강동구. 예, 강동구에 서울에서 보면 강동구는 사실은 어떨까요? 좀 좀 뜻이죠. 이제 조금 뭐 변두리 지역이라고 봐야 변두리, 되겠죠. 예, 강동구. 뜻,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교외 지역, 좀 변두리 지역은 네. 되게 그 개발이 좀 늦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옛날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보면 이제 다시 막 재개발하고 이제 그런 붐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 것은 옛날 것대로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뭐를 많이 하냐면 각 시도마다 보면은 만화 거리, 만화 뭐 골목 이런 거 해요. 벽화 골목 이렇게. 하고요. 예, 저기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들 그려놓잖아요. 네. 그 저기 뭐야 미술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라든지 뭐 이렇게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놔요. 보면은 우리 대전도 그런 곳 있을 거예요. 그 저기 은행동이나 그쪽에 가면은 그렇듯이 은행동 뭐 다른 데 있을 텐데 각 지역마다 그렇게 좀 낙후된 데 있죠. 그런 곳을 그런 이제 낙후됐지만 그 나름대로 옛날에 그런 그 문화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뭐, 문화거리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강동구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강풀 만화고. 그렇죠. 강풀 만화거리. 병임쌤 강풀 잘 얘기해 만화거리. 주셨어요. 강풀 만화거리가 있어요. 강풀이라고 한 사람은 필명이 뭐죠? 강도영인가? 그래서 실제 이름이고, 그 필명이라고 하는 거는 만화를 그리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름. 음. 그게 강풀이에요, 강풀. 강도영, 원래 자기 본명은 강도영. 강도영. 강도영이고,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강도영이고, 강도영이고, 예, 강풀이라고 강풀. 하는 것을 그 활동을 하는데, 이 강풀 만화. 웹툰 작가로 유명한 웹툰 사람이 작가. 기안팔사가 있어요. 네? 기안팔사. 기안팔사. 기안팔사라고 하는 그런 맞아, 필명을 갖고 기안팔사.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제 강풀하고 제가 착각했는데, 어쨌든, 음. 그래서 강풀이 지금 그 만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어디에다 조성했다고요? 강동구. 예, 강동구. 강동구에 왜냐면 거기가 자기 사는 마을이에요. 자기가 사는 곳인데 그 부분이 좀 낙후돼 있거든요. 근데 낙후돼 있는 것을 그냥 한탄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런 그 재치가 있으니까 만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옛날 그런 느낌, 동화 같은 어린 시절의 느낌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푸근하고. 왜 우리 그 전에 저 보셨을 건데 엄마 어렸을 적에 해갖고 이렇게 종이 좀 뭐야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회하고 그랬었는데 있었어요. 지점토 같은 예, 거. 예. 그 저기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어쨌든 엄마 어렸을 적에 해가지고 예전에 그 학교 다녔을 때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흙으로 그 빚어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60년대, 70년대 그 초등학교 모습이라든지 막 그 난로 피고 그 위에다 도시락 올려놓고 아이들이 막 구워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재현해갖고 만든 것도 있죠.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옛날 그 향수를 되살릴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곳이 어디냐면 강동구예요. 강동구. 강동구는 저 동쪽인데 중심지가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 끝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외곽 지역이에요. 강동구. 우리가 지금 강남 3군이 4군이 따지는데 그런 것으로 치자면 얘는 거의 외곽 지역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좀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이제 여기 30번부터 39번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40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여기는 어디죠? 여기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여기? 삼성전자 직원들. 그렇죠. 삼성전자가 나와요. 여기는 이건희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 직원들이 어디 왔어요?
세비섬이 세비섬. 왔어요. 세비섬에 왔어요. 회시 봤어요. 세비섬에. 자, 이 세비섬이 여기 지금 해시태그가 뭐예요, 이게?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예요. 30인데 네. 삼형전자라는 곳이 있긴 했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좀 더 크고 뭐랄까 강한 이미지를 갖는 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세비섬이 있어요. 이게 한강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쭉 한강 줄기잖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 이 섬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동종섬이랑 와이어로 그게 만들어서 와이어로 공장에다가 이 연결해 밑에 뭐가 있는 게 놨어요. 아니라 철사로 다 네. 얘네들을 묶은 거예요.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막 엄청나게 난다 할 때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뭐랄까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이렇게 그냥 섬을 갖다가 사람이 인공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빛이 삼원색이 조화를 이룬 것처럼 섬 셋이 조화를 이뤄서 서울을 빛내라는 그런 의미로 세빛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여러 문화공간도 있고 굉장히 여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재임 시절에 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쭉 이어서 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제 그 시장이 또 박원순. 바뀌잖아요. 박원순 시장으로. 그러면서 여기가 약간 조금 뒤처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들이 이제 다시 또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강남구 시민회수. 예. 저기 강남 터미널? 예, 강남 고속터미널이죠.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강남 고속터미널은 몇 번이에요? 31번. 31번이에요. 31번이에요? 네. 네. 왜요? 3.1절. 3일. 왜 3일절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만세 운동을 했죠. 네, 맞아요. 이거 번호랑 연결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꾸몄죠? 3.1절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타고 올라온 거예요? 고속터미널 타고 고속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여기를 올라왔어요. 직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 다 버스에서 내려가고 태극기 들고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여기가 바로 그 위치예요. 자, 여기 얘가 더 전신인데 얘는 이제 퇴물이 됐죠. 그 옆에 신세계에서 아주 커다랗게 지금 뭐예요? 센트럴 네, 시티타워. 센트럴시티가 있어요. 네, 여기가 얘랑 거의 20년 차의 건물이죠. 이건 80년대고 여기는 2000년대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여기 경부도 가긴 하지만 이쪽을 좀 더 많이 쓰죠. 유성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용하죠. 자, 그래서 31번은 어디다? 강남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3.1운동이 예, 있었어요. 3.1운동이 있었다. 즉, 예전이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32번은요? 3위. 예, 해시태그가 3위인국이죠. 네. 3위에서 그것을 연입시키면 3위인국이 돼요. 3위인국은 누가 썼어요? 정철. 정철. 예, 송강정철. 송강정철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아주 그, 뭐랄까, 문인이죠. 이 3위인국을 쓴 사람이죠. 정철, 송강정철이 썼는데, 그때 그 쓰기는 이 사람이 썼지만 노래는 누가 불러요? 서문탁. 서문탁이 예, 서문탁이라는 가수가 불러요. 그래서 여기 32번 장소에는 항상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 정철하고 정철, 서문탁. 송강정철하고 서문탁이 항상 서문탁. 같이 나와서 짝꿍을 이루면서 공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32번 하면 그 두 사람을 떠올려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 자, 서울에 지금 32번은 자, 송강정철하고 서문탁이 어디 온 거예요? 서울병원에 왔어요. 네, 왜 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네, 그렇죠. 여기 병원의 환자들 위로하려고 공연 왔어요. 네, 그래서 공연하느라고 서문탁은 지금 현재 인물이지만 정철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왔고 같이 고려시대. 그 안에서 고려시대 분이. 네, 다시. 조선시대 적인데 조선시대 그 문인이었는데 무덤에 살아나갖고 여기 같이 온 거예요. 공연하러 위로하려고 환자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3번은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삼겹살. 네,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서
뭐를 먹는 거예요? 커피. 강대동 커피 거리. 여기서 뭐를 먹어요? 커피를 먹어요. 삼겹살 먹고 삼겹살을 그렇죠. 먹어요. 그렇죠. 그게 나와야죠. 커피 먹는 건 삼겹살. 당연하고 여기 카페 골목이니까. 근데 삼겹살을 이 번호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카페들의 특징은 뭐예요? 꼭 뭘 팔아요? 삼겹살을 그렇죠. 팔아요. 어울리지도 않게 삼겹살을 팔아요. 이쪽에 카페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진짜 실제로 있을까요? 삼겹살 파는 카페? 어쨌든 여기 특징은 뭘 판다? 삼겹살. 네, 삼겹살도 팔아요. 이 카페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자, 여기가 방배동 카페 골목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4번이네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삼사관학교. 삼사관학교예요. 육군 삼사관학교는 육군 사관학교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거기도 간부 학생들이 나와요. 자, 육군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대법원에. 네, 대법원에. 여기 대법원에 왜 왔어요? 전화 왔다. 예, 전화. 전화 왔어요. 서울 저기 뭐야 수학여행 왔나 봐요.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면서 이제 대법원도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초구에 여기도 거의 중심지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서초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저희 오빠 사무실이 있어요. 이 오빠 사무실 갔더니 딱 창문을 열으니까 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좋은 데 있구나. 내가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장소를 마련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있었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뭐 현저하게 그 뭐랄까 부동산 값 차이가 나는 거죠. 자, 34번 육군 삼사관학교가 간대예요. 자, 여기가 이제 대법원인데 우리나라 사법권 하면은 가장 최고의 위치가 대법원이잖아요. 네. 대법원하고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여기 강남에 대법원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냐면 강북에 있어요. 강북에. 네. 그렇게 그래서 양대 그 뭐랄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남쪽에 강남에 대법원이 있다면 강북에는 뭐가 있다?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자, 그렇게 대두된 것이 또 다음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서초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35번의 히스테리가 뭐죠? 네, 3호곡이에요. 자, 3호곡은 누가 불렀어요? 혜진하고 혜진하고 양지인이. 3호곡은 원래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그리면서 부른 노래죠. 자, 이게 이제 고려 때 그런 그 가요인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렇게 구별할 때, 어머니는 그 낫을 뜻하고, 아버지는 호미를 뜻하는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연상을 했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3호곡을 어디서 공연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네,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거창한 곳에 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예술의 전당도 서울의 서초구에 있어요. 네, 서초구. 뭐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랑 가까운 거죠. 여기 지도상으로는 여기 있겠네요. 지금 고속터미널이. 여기하고 이렇게. 사실 뭐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강남, 여기 서초구에 같이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그 강남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는 가장 최고인데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세종문화회관.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은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 아까 헌법기관 얘기했었죠. 네. 대법원은 어디에 있다? 대법원은 서초구에. 서초구에 있다고 조금 전에 했죠. 4번. 네, 34번이었었어요. 삼사관 학교 학생들이 견학 갔어요. 그런데 그 대법원은 강남에 있고 강북에 있는 최고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가 종로구에 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 해시태그가 뭐죠? 36개 진행남. 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군사 작전 중에
6가지 병법이 있는데 36개 주랭랑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어떤 거다? 이제 싸우다 어떤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도망가라고. 그게 바로 36개 주랭랑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양재 양재 시민의 양재 시민의숲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일본 현병들 때문에. 일본 헌병수 때문에 도망갔어요? 아니야. 윤병길 잡으러. 의사.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때문에 윤봉길 의사를 좀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36개 주랭랑 친 거예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호는 얼마예요? 얼마라네. 매원. 매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지하철 옆도 보면 신분당선이 거긴데 거기에 보면 가로 열고 매원역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나? 어쨌든 그 지하철 여기 있네 위에. 예. 양재 시민의 숲에 매원역 이렇게 돼 있죠. 아, 양재. 예, 양재.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36개 주랭랑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감시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을 좀